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저희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등에 대한 민심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남 동부권 시민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남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4개 지역 시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13.3%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79.8%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는데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는 부정평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시군 가운데 긍정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흥군,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대한 도정 운영평가는 어떨까? 60.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7.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72.4%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유일하게 50%를 밑돌았습니다. 또 긍정평가는 고흥군 거주자와 농임수산업 종사자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부정평가는 여수시 거주자와 블루칼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의 직무 수행평가는 48.8%가 긍정적으로 18%는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름 무응답 비율이 33.3%로 부정적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긍정평가는 순천시와 화이트칼라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부정평가는 여수시와 학생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0.4%, 산업관광부서가 설치되지 못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2.7%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생각은 연령별, 지역별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30대부터 60대까지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또 전라남도 동부 통합청사가 위치한 순천시와 고흥군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지만 여수시와 광양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전남 동부 모든 시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7.4%, 국민의힘 10.5%, 정의당 6.5%의 순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하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비율도 21%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70대 이상에서 68.4%로 나타났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하락해 20대 이하에서는 43.7%에 그쳤습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17.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민주당 지지도는 고흥이 64.3%로 동부권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여수와 광양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2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과 새로운 인물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9.9%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57.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순천이 64.2%로 가장 높았고 여수 56.1%, 광양 54.2%, 고흥 46% 순이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언은 어느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수 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지금과 같이 2개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1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순천 지역 선거구에 대한 질문에는 순천시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2개로 나눠야 한다는 응답이 64.6%, 현재 선거구를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와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지역별 11.4%에서 14.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포스코 퓨처엠 본사의 광양 이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양제철소의 시설 규모나 조강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지역 협력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 퓨처엠 본사가 광양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 계약 전담부서 신설과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 등 9가지 지역 상생 방안을 포스코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의 민선 8기 1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오늘 축하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순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순천시와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순천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비교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국회의원과 시장이 힘을 모아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양에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31명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 위험 단지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성지. 수년 전부터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많게는 100채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임대사업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부산 소재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아서 집행명령 신청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집주인은 경매 끝나고 나서도 남은 금액 줄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피해자도 경기도에 사는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결국 손해를 안고 전셋집을 매입했습니다. 절대 돈을 이제 소송해서 해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제가 넘겨받고 집을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팔고 지금 손해를 2,200 정도. 피해자 대부분 인근 산단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로 집주인이 각각 다르고 산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에 피해를 신고할지, 무슨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해하다가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떠안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전세 사기 상담 창구를 개설한 광양시도 동향을 파악 중인데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즉각 중앙하고 협력을 해서. 다만 전세 사기 우려가 제기된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인 만큼 광양시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구성됐습니다.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순천 시민행동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이 아닌 일본의 이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순천시민행동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반인류적이고 안전성 검증 과정도 비과학적이라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촛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의 자동차 처리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양항을 통해 처리된 자동차는 45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증가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국산 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늘고 자동차 부두의 면적이 넓어 보관과 선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현장은 물론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권익위원장에게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고흥군 과영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버스가 논으로 추락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2명과 6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과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는 8일 순천 조곡동에서 내일로 가는 기적소리단 주제로 제6회 순천 철도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는 순천 철도 어린이 동요제를 포함해 각종 공연과 철도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양 마루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선 춤과 연극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단법인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가 발효식품 관련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뉴스레터는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며 이번 달부터 센터 누리집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광양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더위는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로 낮게 출발해서 낮 기온이 최고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22도, 광양과 순천 21도, 고흥 20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고흥 30도, 광양과 순천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1시 4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